GM 보세요. 군사문경 폐쇄해서 난리 났었죠? 미국의 7개 공장 바로 폐쇄했어요. 왜? 벌써 차를 안 사요. 미국의 신차 판매가 100만 대가 줄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대자동차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20대가 차를 안 사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복까지 더해지면요. 진짜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명에 맞는 아이들을 키워야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똑똑한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필요한 거네. 천만에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갔어요. 거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옛날 그 기술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애들 잠만 잔대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로 물어서 갔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젊은 친구 중에 타일 붙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돈 잘 벌어요.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꿈이 뭐냐? 타일 아티스트. 그럼 타일 공임은 이상해도 타일 아티스트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진짜 멋진 직업으로 멋있게 살아요. 그리고 요새 연예인들이 자기가 배워갖고 자기 집에 타일로 꾸미는 거 하는 거 아주 굉장한 그 취미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나는 공부하고 담을 쌌어요. 자, 그럼 이 문명, 제가 얘기한 문명, 디지털 문명에서 어떻게 학습하면 되냐? 유튜브로 배우면 돼요. 관심 갖고요. 아티스트 되려면 감각이 있어야죠. 필요하다는 거 다 배우면 됩니다. 특히 예술품에 대한 감각은요, 어릴 때 안 만들면 안 생깁니다. 색감, 구성, 미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타일을 해야 되니까 케미컬, 화학 좀 해야죠. 그 필요한 공부만 해요. 그건 재밌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해야죠. 그 실습도 다 해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거장을 따라 실습을 나갑니다. 여러분, 타일이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찌그러진 집을 똑바로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타일 잘 붙이는 분은요, 타일공은 하루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아주 귀찮아, 돈이 뭐 필요 없어, 이런 분 되게 많아요. 그런 분 밑에 가서 차근차근 일을 배웁니다. 원래부터 되게 관심 있었으니까 잘했겠죠. 그럼 돈 모을 수 있어요. 그럼 20살부터 모은 돈을 갖고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1년에 한번 세계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타일 투어. 첫 번째가 바르셀로나. 가우디의 타일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더 재밌겠죠. 있는 대로 타일 있는 거 다 찍어오고요. 동영상 찍어오고 그 다음 집에 와서요. 실습하는 거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와 재밌어 하겠죠.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하겠죠. 이걸 10년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옛날 같으면요.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그런데 벌써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시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요. 하고 싶은 걸 꽉 채워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설계해 준다면 사실은 훨씬 많은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공부로 성적을 매기면요. 이건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1등이 있으면 100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100등 보고 정말 막 후렵해서 1등 만든다고 의미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즐거움이 열린 거예요. 물론 여전히 공부 잘하는 거 유리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서. 그 공부 잘하는 영역은 뭘까? 이 세 가지예요.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 저거는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인류한테 가장 오래되었고 보편적인 소비재죠, 음악이.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소비한대요. 진짜 그랬나? 30년 동안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음악 어떻게 소비하나 볼까요? 여러분, 음악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네, 폰을 열고 유튜브를 하든 멜론을 하든 음악을 듣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나의 신체의 일부인 스마트폰을 열어서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한 다음 음악 소비하는 거 맞죠? 이게 앞으로 거의 모든 소비가 이렇게 된다고 예측한 거예요. 벌써 은행 업무 그렇게 보죠.
미디어 영상도 벌써 그렇게 보고요. 표준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의식주 인류 필수 소비자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의료 소비 33% 이상이 이미 넘어갔어요. 미국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정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에 굉장히 늘고 있고요. 심지어 나이키가 신발을 정기 구독 서비스로 보내줘요. 신발을 뭐 그렇게 바꾼다고, 애들. 발이 큰 기간 동안에 워낙 험하게들 신고 신발이 안 맞으니까 50불씩 내면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마음대로 고르래요. 그래서 접속해서 신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소비가 바뀌는 거죠. 음식도 바뀝니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여러분 마켓컬리 기업가치 얼마인지 아세요? 6천억이에요. 남양유업이 4,500억인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이게 남양유업을 한번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마켓컬리 38살 윤수라 대표가 만든 거죠.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디지털 플랫폼에 축적된 고객의 크기, 그걸로 인한 매출이죠. 그럼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네요. 잘 아세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의식 주까지 가볼까요? 음식, 주, 집. 집 구할 때 어디 가세요? 직방. 호모 사피엔스는 직방이라 그러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복덕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직방의 기업 가치가 7천억이에요. 그럼 복덕방 차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거기 오늘은 시장경제를 배워봅니다. 이런 다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만들고요. 시장에서는 유통이 일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전통시장 얘기했겠죠. 이제는 마트, 편의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앞으로는요. 모든 거래의 표준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럼 디지털 플랫폼 설계 방법 배워야겠죠? 이거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아니네요. 인류의 사회 상식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폰을 들고 뭐를 누르면 데이터는 서버로 날아가고 서버에서는 어디로 가고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로 가르쳐요? 코딩 기술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짜증내고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이는 상식을 알려줘야 애들이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겠죠. 사실 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언어가 코딩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거 다 배워야 돼, 애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코딩이 왜 표준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됐냐? 그것도 기술이 아닌 사회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됐냐? 인류의 삶의 근간이 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는 왜 필요하냐? 이게 완성되죠? 그럼 저기 와서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건 아니면 클릭을 한번 해보건 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보면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고객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네?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럼 더 많이 찾아오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고객이 많이 찾아오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 고객이 남긴 흔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작업, 이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엑기스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그거 분석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대응을 해줘야죠. 그게 AI예요. 이걸 성공시킨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의 여행사 시트립이라는 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앱으로만 여행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거 괜찮네? 그리고 골라요. 초기에 이렇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고르는 상품이 있고 안 고르는 상품이 있겠죠. 그럼 여행의 방식이야 정말 5만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딱 한 다음 탑핑만, 그러니까 지역만 달리해서 엄청나게 많이 개발한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거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심지어 3억 명이 1년에 그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 한대요. 여러분 3억 명이
1,000원씩 쓰면 3천억 원이에요. 10,000원씩 쓰면 3조고요. 10만 원씩 쓰면요. 30조. 여행 한번 가면 100만 원 쓰죠. 300조예요. 300조. 그럼 3억 명이 오는데 300조를 쓰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소용이 없네요. 사람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중에 70%를 AI가 처리합니다. 추천도 하고 예약도 받고 예약 변경도 다 챗봇이라는 게 받아준대요. 아니었으면 3억 명을 처리 못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행사 보세요. 탑항공 굳어놨죠? 하나도 어려워졌죠? 다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저건요, 경계도 없어요. 국가도 소용없어요. 진짜 좋고 싸고 그럼 다 가는 거죠. 아니, 마이크로네시아로 가는데 시트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거에 반값이래더라. 그거 요즘 아이들이 모를까요? SNS로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제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코딩, 빅데이터, AI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정하고 지금 커리큘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진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에기스가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요. 과거에는 왜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느냐? 그게 권력이었거든요. 이번 혁명으로 그 권력의 절반이 소비자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진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학벌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실력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확실한 건 3,100만 명이 매일 유튜브에 접속하니까 TV가 갖고 있던 권력이 50%가 유튜브로 온 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 보겠습니다. 제가 KBS에 출연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PD. 다 아세요. 그죠? 권력자가 있어요. 반면 유튜브에 출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튜브에는 PD가 없네요. 그냥 찍어서 아무나 올리면 돼요. 근데 KBS에 나온 것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 권력이 누구예요? 소비자가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KBS 아닐까 이러고 계시죠? 그 생각을 다 깨트리고 혼돈 속으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이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입니다. 월 37억의 소득으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이래서 난리가 났죠. 심지어 이거 봐라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동 학대를 했다, 표절했다, 온갖 난리를 치면서 다 깠어요. 그죠?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저 어느 정도 동의해요. 제재도 좀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부작용을 보는 순간 뭐를 보라고요? 혁신의 힘이 어디입니까? 왜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보람이는요, 경이롭습니다. 정기 구독자 수 한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1990만. 우리나라 애기가, 보람이 또래 애기가요, 4, 5, 6, 7세 해봤자 138만이거든요. 1990만 구독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전 세계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랍 애기들이 제어 막 안 나오면 막 운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제가 망치를 깨트리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보람이가 성공한 비결을 찾으면 새로운 성공의 비결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인블리하고 똑같아요. 뭘 안 하는데 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퍼뜨릴까요? 이 힘이 어디 있을까요? 평균 조회수 2,900만 회. 3천만 명이 봐요. 심지어 많이 본 거는 3억 회예요. 조회수 3억 회면요, 전 세계 애기들이 다 한 번씩은 본 거예요. 왜? 유튜브 들어가는 영역이 전 세계 절반밖에 안 되니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왕인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팬덤이 생기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람이 전에 유명했던 캐리 앤 토이즈 저 사이트를 가지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인터뷰를 하고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 궁금했죠. 그럼 철저하게 입소문 때문이에요. 애기들이 어린이집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퍼뜨린대요.
왜? 애들은 SNS 계정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야 너 어제 캐리언이 나 그 진짜 재밌겠더라. 다 하는데 한 명이 몰라요. 캐리언이 누구야? 너 캐리언이 몰라? 야 너 그러면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데이터가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도 팔로워 10만 명 더 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수백억을 갖다가 광고하고 쏟아붓는데 갤럭시 그거 항상 광고할 때마다 진짜 돈 많이 들여서 광고 찍죠? 그 TV 광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몇 명 보는 줄 아세요? 끼케 2만 명에 맥스 10만 명이에요. 오히려 이런 걸 많이 봐요. 미국 어떤 애가 갤럭시를 콜라에 넣고 끓여봤어요. 방수 테스트 하려고. 이런 거 막 몇천만 명씩 봐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MBC가 노조에서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보람이의 광고비를 봤더니 얘가 우리 매출보다 높더라. 우리 1700명 직원인데 이거 뭐냐. 큰일 난 거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 MBC가 놓친 게 뭘까요? 만약 드라마를 찍었는데 편당 조회수 2,900만 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청률로 환산하면 80%예요. 그럼 한 달에 37억이 아니라 370억이 들어오겠죠. 결국 고객이 변했는데 내가 변하기 싫은 거예요. 네. 왜? 여러분 MBC 안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KBS PD라고 하면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수능 공부하고 내가 좋은 학벌 해가지고 스펙 쌓아가지고 고시라고 해서 뚫고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걸 내려놓고 자유경쟁으로 내려와야 돼? 싫은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죠? 계속 부작용 나오고 그러면 돼요. 반면 보람이는요. 실력으로 승부한 거죠.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 아랍 아이들이 얘한테 열광하는지 그건 앞으로 인문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스터디해야 돼요. 명백한 건 보람이가 전 세계 100만 명이 키즈 방송을 찍고 있어요. 탑3예요. 작년에 라이언이요. 전 세계 유튜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번 꼬마인데 7살 꼬마예요. 걔가 260억 벌었습니다. 유튜브 공식 광고비만. 알려지기로는 광고 장난감 회사에서 받은 거 합하면 500억이래요. 그럼 얘가 하면 안 돼요? 참나 우리나라 방송이요. 그럴 거면 작년부터 난리를 치든가. 그죠? 우리나라 애가 하니까 배가 아픈가 봐요. 저는 오히려 산업자원부에서 얘 철탑 산업훈장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생각해보세요. 전부 외화벌이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진짜 실력 경쟁에서 자기가 딱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룰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쪽 룰보다 이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 저기는 뭐가 지배하죠? 학벌이, 부모의 돈이, 권력이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방송사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오라 그러면 아니면 권력과 야합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엘리트고 권력자니까 이 몽매한 대중을 계몽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만드니까 안 보는 거예요. 왜? 인류는 매일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틀어져 있거나 배달된 거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해서 선택하죠? 심지어 네이버가 뉴스 편집해 주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우겨서 결국 편집권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고 그 문명의 축이 이루어온 거예요. 즉 우리가 권력을 이양받는 겁니다. 여기의 룰은 어떤가요? 여기는 학벌도 부모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오로지 실력. 멋지지 않나요? 왜 학벌이 필요 없다 그러냐? 보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캐리 언니 마찬가지고요. 이 TV의 프로듀서가 초창기에 누구였는지 아세요?
고2 재학생이었어요. 실력만 있으면 다 된다가 유튜버의 특징.